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산 수영구 지원 유세장 현장에서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가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상황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소란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갈 수가 없어서 화상으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동철 후보께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페이스톡 연결 전화음입니다. 여보세요? 예, 유동철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드립니다. 네. 지금 부산 수영에서 뛰고 계신데요.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첫 출연이십니다. 우선 네?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출연이셔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영입 이제 18호 수영에서 편안을 느끼고 있는 복지 전문가 부산의 아들 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긴급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영구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건가요? 갑자기 장해찬 후보가 나타나서 유세 현장에 상당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땠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지 유세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요. 네. 저희가 우리 지지자들한테 오늘 이재명 대표 지지 유세를 오니까 같이 반영을 해달라는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네. 어제 저녁 9시쯤인가 장해찬 쪽에서 악플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기 시작을 했고. 네. 이재명 대표님 도착해서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소란 썩어지는 목소리가 커졌고, 물론 오기 전에는 좀 확성기 틀어놓고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선거운동 방해를 하고 있었군요. 확성기 틀어놓고. 네, 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님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또 시끄럽게 계속 소리치고 그런 현상이 연출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이제 파란 점퍼들 사이에 빨간 점퍼가 딱 나타나가지고 유세 현장에 상당한 긴장감이 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우발적인 충돌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부 직전까지 갔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저희들을 모여있는 쪽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밀고 들어왔어요? 밀고 들어오면서 마침 바로 인근에는 제가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 때 같이 활동했던 장애인분들, 장애인들이 앉아 계셨었거든요. 아이고야, 네네. 바로 인근에서 그렇게 실랑이라고 좀 밀고 밀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좀 통제가 없어.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화면 보고 계시는데 일부러 이렇게 말리지 않았으면 계속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정치하게 무장했던 바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상대당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느닷없이 장해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방해하는 사실상 선거운동 방해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아닐까요? 그렇죠.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사실 저런 장면은 70년대, 80년대나 나왔던 장면이에요. 오래된 장면은 요즘 그리고 또 청년을 대표한다는 후보 측에서 저런 장면을 연출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년을 대표한다는 청년 후보 장해찬 후보가 느닷없이 저분은 또 무소속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런데 빨간 점퍼를 입고 마치 이렇게 딱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이 좀 되기도 하는데 저런 게 왜 일어났을까 보니까 방금 장해찬 후보가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혹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첫 시작이 이래요. 감히 우리 수영구로 온 이재명 대표 바로 맞은편에서 맞불 유세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 뭐 갑질 운운하며 왜 공익제보자에게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본인 선거 캠페인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코앞까지 걸어가서 공익제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지만 계속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팩트일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극장 상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 같고, 어쨌든 장해찬이 오늘 저희 휴장소에 이렇게 맞불 유세를 펼친 것은 명백하게 하여튼 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좀 전통 또는 국민유지 원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잖아요. 네네네. 보수는 좀 품격 있어야 되고 전통과 품격 이런데 그런 거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다시 오늘 장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이 내가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보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사람이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또 뒤가 아니면 전자인데 자기가 정말 민주당 싸우는 진정한 보수다라는 이야기, 여기 수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연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진정한 보수는 그렇게 안 싸우는 거죠. 그거는 좀 사실 좀 뭐라 이 양편에 좀 남몽꾼 느낌을 주는 거지, 진정한 보수라고 인상을 주기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이재명과 싸우는 공격수. 지금 보수에는 장해찬 같은 파이터가 필요합니다. 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더 잘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본인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작정하고 이 캠페인 현장에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해찬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이 후보를 내보낼 수 없어서 후보 철회를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정현욱 후보하고 유동철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3파전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 4개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어쨌든 뭐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2위가 정현욱 후보, 3위가 장해찬 후보인데 2위, 3위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난 상황이고. 다음 이제 2위 차이는 한 뭐 최소 5%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격차가 벌려져 있는 걸로 그렇게 상황이 뭐 조사기관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현장에서도 옛날에는 이게 수영구에서 더민주당 지지자입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번에는 해요. 나는 저 지지자입니다. 더민주 당원입니다. 권리 당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안에는 수영구에 좀 같이 선거를 도와주는 분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더라고요. 수영구에서 민주당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혹여라도 워낙 또 보수 강세가 세니까 잘못 발언을 하거나 했다가 또 집단 린치당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도 지지한다고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지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일보와 부산 MBC 공동 의뢰로 KSOI가 지난 1일에서 2일 사이 수영구 주민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유동철 후보가 35.8,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가 31.1, 그리고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가 28.2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인가요? 지금 본투표 용지가 인쇄가 좀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어서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네, 제가 TV 토론을 상가 TV 토론을 했거든요. 했는데 장해찬 후보가 그 단일화를 제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단일화 제안을 했다. 안 그러면 민주당 후보 이기기 때문에 단일화 해야 된다. 나는 제안을 했다. 네. 정현욱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정현욱 후보 네 잘못이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하겠다는 사람 자세가 네. 우리가 보수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예. 우리 단일화 이렇게 보통 단일화 하는 건데 네네. 이 사람은 내가 단일화 네가 안 받으면 네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저희는 그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제가 볼 때 단일화 의기라기보다 나는 단일화해서 이기려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정영이가 선거를 망쳤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쉽게 성공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 또 정현욱 후보와 장해찬 후보 간의 갈등도 상당한 것 같아요. 정현욱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양파 사진을 올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예. 저희가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좀, 예, 장해찬 후보 선거 공보물인 것 같은데요. 그 공보물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진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미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미지를 못 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도 아마 제가 했던 이야기 맥락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단일화에 대한 진정한 그 진실이 없다. 이거는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작전이다. 뭐 이렇게 그게 진실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선거가 자꾸 혼탁 선거로 가는 건가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수영구 주민들의 분위기. 예. 수영구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수영구도 원래 계속 국힘당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그 목소리가 여전히 이제 여기도 충분히 깔려 있고, 그다음에 후보들 국힘당이 그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 자존심 손상 뭐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어서. 네. 장해찬 후보가 저렇게 막 뭐 단일화하자, 무슨 출마하자, 단일화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수영구 그들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장해찬 후보 본인만 저런 행동을 평범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장해찬 후보 보면 뭐 유세를 하거나 무슨 뭘 하다 보면 거의 다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와 계시거든요. 젊은 분들 거의 없어요. 장해찬 후보 그 선거 캠페인 유세차 앞에. 네네네. 집행 유세를 하다 보면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와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젊은 분들이 없는데 젊은 분들은 저런 거 보면 상당히 좀 낯설어하고 좀 이질감을 느끼는 장면들이라서. 그렇죠. 그걸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애티튜드가 사실은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해야지 저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막 들이댄다고 해서 표가 모이는 것은 아닐 텐데 좀 많은 시민들께서 좀 답답하다라고 보실 것 같네요. 좀 창피하기도 하겠어요. 지역 구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장해찬 후보가 우리 수영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저런 무리수를 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 수영 구민은 사실 안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 구민들보다는 오로지 용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향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동철 후보는 사전 투표하십니까? 본 투표하십니까? 사전 투표합니다. 네, 내일? 내일, 11시? 내일 11시, 오전 11시. 뭐 제가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일제히 내일 모두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도 다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까?
아니, 저희는 사전 투표할 건지 본 투표를 할 건지 본인들 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리 뭐 단체로 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부산이 굉장히 부산 경남 PK라고 하는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은 이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산이 좀 디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지난 총선 때 부산 투표율이 민주당 투표율이 적게나 했던 40대 초반에서 네. 많게는 40 후반까지 갔는데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반 정도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 5%씩 5%만 더 받아도 당선권이 되는 지역들이 많았던 거죠. 그게 윤석열 정권의 실정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 원래 목표가 좀 이렇게 과반이었는데 9석이 목표였는데 네네. 그래서 뭐 잘하면 정말 잘하면 네. 좀 집중해주고 도와주시면 9석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판까지 열심히. 네. 막판까지 민주 진보 진영의 표를 다 끌어모으면 9석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 부산이 18개의 지역구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하게 되는 거네요. 예컨대 그 전망이 맞다면. 한 지역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통합 후보입니다. 그렇죠. 네. 통합 후보. 네네. 그것까지 합쳐서. 합쳐서. 진보당까지 합쳤다. 그러니까 그 후보 단일화를 했으니까 단일화 후보까지 합쳐야 되겠죠. 부산 연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사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깜깜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지금 한 넉 달 정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정말 윤석열 정권이 너무 좀 극악무도하고 고압무태한 정권이다. 이런 정권의 성질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좀 정말 심판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수영에서 그게 시작이 돼서 성공하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했던 윤석열의 조기 종식을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아주 좀 힘을 모아주시면 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긴장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수영구에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만나봤습니다.